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랜만에 이회창 씨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에 특별기고 대법관 회의가 사법파동을 끝내야 한다. 이회창 전 대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렇게 적지 않고 전 대법관이라고 한 것은 이 글이 요사이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재판 거래 의혹, 사실은 의혹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일부 판사들이 이걸 사실인 것처럼 몰아가고 또 외부 세력들이 거기에 합세를 하니까 이 사법부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쑥대밭이란 표현이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판사 사회에서 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치 검찰에 고발할 것 같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예컨대 전국 법원장 35명이 지난 7일 회의를 열어가지고 30년 이상 재판을 해왔는데 어떻게 실행되지도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 범죄 구성 요건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말 이 사건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면서 고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또 그 전에는 이 고법 판사들, 서울고법 부장 판사들 또 만장일치로 법원장과 똑같은 의견을 내어놓았는데 아직도 이 문제를 일으킨, 문제를 확대한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창 전 대법관까지 나와서 전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항상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법률에 대한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 의견을 보태려고 합니다. 이회창 씨는 지금 83이고 대법관 출신입니다. 대법관 중에서도 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소수 의견을 많이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감사원장, 그다음 국무총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에 3번 나왔죠. 마지막에는 자유선진당 총재로 있다가 2012년에 정계를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글을 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의의 판단적인 사법부, 그 사법부의 최고 기구인 대법관 회의가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사법부 파동을 보면서 과거 사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 이번 파동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서 대법원이 정권에 협조하고자 사전에 재판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대상 판결을 재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법원 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사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 사전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이 스스로 이를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존재의 뿌리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정의는 공동체에서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각자가 주관적 조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정의를 주장하며 다툰다. 이런 가운데 무엇이 정의인지 가려내고 판단하는 주체는 사법부다. 이회창 씨는 사법부가 어떤 나라의 정의를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판단자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의냐?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고 정의에 관한 분쟁이 생길 때 사법부에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정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우리 헌법도 사법부를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에 따라 정의를 선언하는 정의의 판단자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행정권 남용 파동은 정의의 판단자인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판단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이 분출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다.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에 의해 정의가 가려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법원의 정의의 판단자로서의 신뢰는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위기이다. 이 내용이 요 대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정의를 판단해야 될 사법부가 복잡하지도 않는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정의를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게 결국 또 재판으로 가면은 이 사법부로 오는데 어떻게 정의의 판단 권능을 외부에 맡길 수가 있느냐, 외부에 맡길 수가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이것은 사법부가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의 판단 특권을 가진 사법부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제3자한테 돌릴 수 있느냐. 그게 아무리 검찰이든 이런 이야기죠. 재판 개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상 정의의 판단자인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지금까지 전현 대법원장에 의해 설치된 조사단이 불법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은 현 대법원장 스스로 이를 불신하고 형사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조사단의 보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정의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부의 명운이 걸린 이 사건에서 가장 확실하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 판단기구가 아닌가. 대법관 회의에서 그동안 조사단 조사 결과와 그 밖에 더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이것까지 보태서 이 사안을 철저히 검토한 후 만일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검찰 수사 등 의법 조치를 해야 하고 불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점을 분명히 해 이 파동을 종결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사설을 썼습니다. 사설 제목이 대법원장 재판 거래 없었다고 사실대로 선언하라 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회창 전 대법관의 주장처럼 대법관 회의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재판 거래라는 게 상고법원을 정부가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접촉을 하려고 말하자면 머리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메모를 해둔 정도죠. 그리고 그 문제가 된 서무건의 재판은 이미 그 중에서 19건은 그런 문건을 만들기 이전에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재판에 개입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서무건 중 19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 조건으로서는 거래 의혹은 없었다. 거래 의혹은 없었다는 판단을 거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이 덮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었던 끝낼 수 있었던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없었다고 사실대로 선언하면 끝나게 돼 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사실은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하려고 조사가 된 게 아니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조사를 2차례 했는데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2차례인지 3차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별건 조사 비슷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재판 거래 의혹이라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 조사한 사람들도
그런 메모나 뭐 이런 게 발견되었지만 이거는 실천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검찰 뭐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갑자기 대법원장이 나서 가지고 고발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외부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법원 시설을 점거하고 하는 이런 일종의 난장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런데 그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회창 씨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논지입니다.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국회가 탄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 사상 대법원장이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선동적 또 운동권적 방식으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면 이 한국에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폭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폭력, 장거리 법칙입니다. 장거리 법칙. 그런 중대한 위기를 자초한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그만두면 될 일을 이회창 전 대법관은 역시 법관 출신이니까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법관 회의가 결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과 다른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그만두는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모양이죠. 대법관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판결에 법원 행정처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스스로 이를 밝혀 사법부의 도덕성을 지켜야 하고 없었다면 당당하게 이를 밝혀 사법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최고 판단기구인 대법관 회의를 제쳐놓고 사법발전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법부 내의 갈등과 대립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적법한 기구, 대법관 회의가 있는데 이것을 제쳐놓고 자문기구 안에는 틀림없이 이 김명수 대법원장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판단을 맡겨서 이게 되겠느냐? 적법한 판단기구가 있는데 왜 자문기구의 판단을 대신하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만일 이 자문기구들 간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 의견이 불법적으로 기울면 이에 따라 불법 고발을 할 것인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대법원이 정의의 판단자로서 최고 판단기구인 대법관 회의를 통해 진지한 논의를 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의 판단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할 때 어느 쪽의 결론이 되든 사법부는 정의의 판단자로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법관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오로지 정의를 찾아 선언하는 일에 매달려야 한다. 무슨 연구회니 무슨 모임이니 하면서 법관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구 대법원장 체제가 다투는 것 같은 모습은 정의의 판단자에 걸맞지 않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청산이니 적폐 청산이니 하며 정치 보복을 일삼아 온 정치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부가 정치권을 따라 했어야 되겠는가? 이게 가장 배부를 찌르는 비판인데요. 사법부가 정치권을 닮아가면 되겠느냐? 사법부가 정치권을 닮아가면 되겠느냐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자는 식으로 하면은 이 사법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조직이 아니고 이 세몰이 해가지고 또 사법부 바깥에 있는 기관과 연대해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 여론 조작하는 방향으로 법률 판단을 하는 이른바 인민재판, 이게 인민재판입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공산당들이 자주 하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사형시킵시다 해가지고 찬성하라고 하면은 찬성 안 할 수 없겠죠. 우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6.25 때 많이 봤던 그런 인민재판, 그런 인민재판정을 닮은 사법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다 하는 지적을 이회창 씨가 했습니다. 혁명재판소가 될 거냐, 인민재판소가 될 거냐, 정의의 판단자로서의 사법부를 지켜낼 것이냐, 타율적으로 할 것이냐,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를 문제 제기입니다. 이회창이란 이름을 미리 가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3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한 번은 30만 표, 또 한 번은 50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져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법관으로서 유지했던 품위와 그 수준을 평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에서 물러났는데 다행히 바람직하게도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침묵을 깨고 의견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이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요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특히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정권과 연방제로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이 마당에 이회창 씨가 한 시민으로서 더욱더 이런 영향력 있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